안녕하십니까.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. 2019년 10월 5일 토요일, 좀 늦은 출근인데요. 아침에 지금 댓글로 한 분 상가에 대해서 이렇게 달아드리고, 지식산업센터 상가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. 지식산업센터 상가, 지식산업센터 상가는 제가 이렇게 제 영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참 보기 좋은 떡이에요. 보기 좋은 떡. 그 다음에 참 현혹되기 쉬운 떡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. 저는 이제 14년째 지식산업센터를 일을 하면서 상가를 전체 다 해서 몇 개 안 팔아봤어요. 거의 분양을, 저는 지식산업센터인데 상가를 내 아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파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. 이제 특수한 케이스로는 이제 업종이 지정되었던 것들은 몇 개 팔았습니다. 구내식당, 그 다음에 부동산, 그 다음에 그 정도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, 상가는 이제 더 안 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, 너무 이렇게 눈으로 많이 봤고,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분양 대행사 입장에서 실제로 말을 했을 때, 판매했을 때 말과 건물이 다 들어가고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느낌이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, 사실.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지금도 이렇게 좋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상가를 이렇게 적극 추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그런데도 이제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요,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건물이 연면적이 한 5만 평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크기가 사실은 거의 63빌딩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. 그러면 63빌딩하고 비슷한 수준의 건물에 상가가 많지 않은 상가에 내 상가가 들어간다. 근데 거기에 있는 뭐 상지 인구가 뭐 보통 예전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뭐 분양 면적 뭐 10평당 뭐 1명? 10평당 1명. 맞아요. 10평당. 그럼 1000명이면 100명, 10,000명이면 1000명. 10,000평이면 2만 평이면 2000명. 요 정도 잡았습니다. 잡을 때.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 사람 분포가 그 정도 되지 않아요. 제가 봤을 때는 한 20평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실제 상주 인구로 봤을 때는. 그러면 10,000평이면 한 500명 정도? 500명 정도? 500명, 600명 정도? 2만 평이면 한 1000명 정도? 그 정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좀 과하게 이야기를 하죠. 보통 이제 뭐 한 5만 평이라 그러면 한 5,000명이 들어간다. 5,000명이 거기서 살아간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 분양을 받아서 살 때는 굉장히 좀 혹하죠. 건물도 좀 반듯하고 거의 대부분의 분양 물건들이 이렇게 아이소를 되게 멋지게 뽑아 놓잖아요.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건물을 되게 멋지게 그려놓고 이렇게 환상과 꿈을 심어줍니다. 그게 이제 상가의 특성입니다.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 문제점이 생깁니다.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맥락의 핵심이 기업체이기 때문에 기업체가 현재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. 주 5일, 그 다음에 야간 장사를 할 수 없다. 이거는 치명적인 상가가 되는 것입니다. 치명적인 상가. 주 5일 하고 야간 장사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업종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지 않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주 5일 낮 시간대만 영업하고 해서 그만한 수익을 창출하고, 더더군다나 요즘에 분양가도 비싼데 그 수익률 뭐 4%, 5% 정도의 수익률을 맞춰줄 만큼의 월세를 내고 임차인이 버틸 수 있는 업종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될까요? 그 정도 부가가치 있는 업종을 팔아서 이윤이 많이 남기는 업종이 몇 개나 될까요? 많지 않아요, 그게.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. 특히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분양을 받는 사람도 저 건물 굉장히 크고 상주 인구도 많다. 그 다음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온다. 이 정도 상가는 해도 충분히 될 수 있겠다 해서 분양을 받는 것처럼 임차인도 똑같이 생각합니다.
아, 저 정도 건물이면 사람도 되게 많고 식당 하나 한다 그래서 안 되겠어? 아, 권리금도 없고 처음에 들어가면 되게 좋네? 이렇게 들어오는 식당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런 식당 100% 망합니다. 100%. 그러면 들어와서 내 상가에 들어와서 이렇게 실제로 거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잘못됐어요. 장사가 안 되고 너무 어려워요. 그러면 임대인 그 상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는 좋을까요? 득이 될까요? 그게 득될 게 하나도 없죠. 엊그저께 제가 있는 사무실 본사가 가산동 BYC 하이시티에 있는데, 제가 그 잘된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던 지역이 BYC 하이시티입니다. BYC 하이시티 가산동의 J플라츠. 임대를 주는 사람이 하나잖아요. 임대를 주고 있는 사람이 그 주체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임차를 그래도 조절을 하면서 맞출 수 있어요. 업종도 겹치지 않고 최대한 좋은 업종으로 이렇게 해서 맞춰서 임차를 굉장히 천천히 넣음에도 불구하고, 그 중에 맨 처음에 입주했을 때 들어왔던 업체가 결국은 원상복구를 해주고 만세를 부르고 나갔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원상복구 비용만 한 5천만 원 들었다 그러더라고요. 보니까 1층에 있는 호프집이었는데, 나가면서 그 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. 아, 정말 이제는 미련이 없다고, 정말 홀가분하다고. 그동안 그 사람이 받았을 스트레스와 그 프레스를 저는 알아요. 그 프레스를. 왜 그러냐면 BYC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높았습니다. 보증금 비율이 높았고 월세를 상대적으로 좀 싸게 줬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더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, 보증금이 높기 때문에 월세를 까도 굉장히 오랜 기간 까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분이 다 원상복구를 깨끗이 해주고 싹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가셨는데, 두 번 다시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나갔습니다. 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한 사람입니다. 사실은 저도 그렇게 쉽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하고 그렇게 많은 건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되겠지, 아, 이 정도 건물 규모인데 안 되겠어? 이게 굉장히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. 저도 제가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해 줄 수 없어요. 절대로. 대한민국에 지금 있는 모든 식당들은 이렇게 소득구조가, 그러니까 고가의 음식을 팔지 않는 모든 식당들은 자기가 그냥 식당을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사람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한 일을 인건비를 받아간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맞는 게 대한민국 식당 수준이에요 지금. 그 외에는 그냥 사람을 부려서 뒷짐지고 그냥 카운터에서 계산이나 하고 돈 수금하러 다니고, 그건 옛날 얘기죠. 그러는 식당 많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에. 지식산업센터 상가를 처음에 접근하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자명합니다. 이렇게 뭐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뭐 그 다음에 배우가 유입이 될 수 있고, 이런 부분에 충분히 속을 수 있습니다. 그 광명 SK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요, 거기 앞에 광명 소화 택지개발지구였잖아요. 거기가 연면적이 78,000평이었어요. 그 다음에 거기는 다른 건물보다 상가 비율이 되게 작았어요. 다른 건물들이, 그러니까 상가를 보통 10몇 프로씩 상가를 전체 건물에 비해서 포지션을 넣는데, 거기는 7%밖에 상가 포지션을 안 넣었어요. 상가 개수도 많지 않았어요. 그래서 자체 건물에서도 사람이 많고 외부 그 아파트 소화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서 사람이 들어온다,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. 거기 실제 장사 오픈해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? 상가들 되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. 구내식당 말고는. 그런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. 지식산업센터는. 그 대표적인 또 사례 또 하나 더 있어요. 문정동 한번 가보세요. 문정동. 저는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아마 거기 임차 맞춰졌을까요? 저는 굉장히 염려했어요. 사실은 문정동도. 왜 그러냐면 분양가를 지식산업센터 치고는 가장 높은 금액을 받았어요. 왜? 그 이유는 위례신도시가 너무 비싸게 떠들었기 때문에. 그 후광으로 나도 비싸게 팔아도 위례신도시보다 조금 싸게 팔았는데 되게 싼 것처럼 느껴졌거든요. 그 다음에 건물 컸지, 상주 인구 많다고 그랬지, 막 우후죽순으로 분양받았어요. 정면 빼고 옆에 쪽, 후면 쪽 상가들은 아마 하나도 임대 안 맞춰졌을걸요. 임대 들어와도 다 망해서 나갔을걸요 지금. 그런 상황이 실제로 많아요.
지식산업센터, 상가, 투자, 현명한 사람들은 이제 개중에 정말 잘한 거, 옛날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, 업종 지정된 것들 이런 것만 했고 그 외 사람, 그 외의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. 상가를.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것 같아요, 상가가. 그런데도 이렇게 분양을 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또 상가 쪽은 이제 더더군다나 어렵기 때문에 환상도 많이 심어주고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. 오늘도 또 상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생각이 저는 같은 것 같아요. 물론 그러다가 좋은 데도 있지 않겠냐, 있을 수 있겠죠. 잘 보세요. 한 건물에 있어서 되는 데는 있어요. 만약에 100개의 그 상가가 있다고 치면 그 중에서 몇 개는 정말 공실 없이 쭉 갈 수 있는 업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. 그런 업종들, 그런 자리는 굉장히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선택만 할 수 있다고 치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. 근데 그 외의 상가들, 어떤 특별한 메리트도 없이, 그 다음에 그 건물 자체에서도 입지적으로 메리트도 없이 뭐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상가로 선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조금 영상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또 생각이 나게 되면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토요일인데요. 평안한 주말 되시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